반갑습니다. 부동산 올라운드 플레이어 랜드마크입니다. 오늘은 부산 재개발의 대장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해운대 우3구역 대 시민공원 촉진 3구역의 비교 평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운대 우3구역의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소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 229번지 1원이고요. 사업 시행 단계는 조합 설립 인가고요. 시공사는 현대건설의 하이엔드죠. DH 아센트로로 지정이 되었고요. 총 세대수는 약 3,000세대인데 아직 미정입니다. 조합원 수는 약 1066명이고 건폐율은 13.67%, 용적률은 288.5%, 층수는 지하 6층부터 지상 39층까지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약 48,705평이고 공사비는 약 1조 2,800억 원입니다. 조합원 분양가와 예상 일분가 비례율은 아직 미정이고요. 용도지역은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다음으로 시민공원 촉진 3구역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소는 부산 진구 범전동 75번지 1원이고요. 사업 시행 단계는 조합원 분양 신청 중에 있습니다. 시공사는 DL-ENC의 하이엔드죠. 아크로 라로체로 지정이 되었고요. 총 세대수는 약 3,545세대고 18개 동입니다. 조합원 수는 약 1,705명이고 건폐율은 20.32%, 용적률은 309.72%입니다. 층수는 지하 6층부터 지상 60층까지 있고 대지 면적은 54,044평이고요. 공사비는 약 1조 6,073억 원이고 특이사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라는 점이고요. 조합원 분양가는 평당 1,850만원이고 예상 일분가는 약 3,700만원입니다. 조합에서 밝힌 비례율은 103%고요. 용도지역은 3종 일반 주거구역입니다. 해운대 우3구역은 해운대 우동이라는 동네 네임밸류 자체가 그냥 입지를 대변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즉 부산에서 해운대 우동은 부산의 강남으로 불리우고 있으며 부산 사람이라면 누구나 살고 싶은 로망인 동네이기 때문에 사실 가타부타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공원 촉진 3구역의 경우 과거에는 주거지로서 선호되지 않았지만 시민공원이 들어서면서 그 일대 노후된 주택들이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천지개벽할 동네로 바뀌고 있다. 또한 각종 호재들이 많은 곳인 만큼 정비사업을 통해서 새 아파트로 탈바꿈이 된다면 그 파급력은 어느 정도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부산 진구의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은 약 3,940만원이고요. 해운대구는 약 3,700만원으로 부산 진구의 평균 직장인 연봉이 해운대구의 연봉보다 약 240만원 정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부산의 양질의 일자리 문제는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이는 부산의 부동산을 리뷰할 때마다 제가 항상 지적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초등학교와 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공원 촉진 3구역에서 양성초등학교까지의 거리는 도보로 약 5분 정도 소요되는 만큼 초품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3구역의 경우 해동 초등학교까지의 거리는 도보로 약 7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는 시민공원 촉진 3구역보다 조금 더 걸립니다. 학원가를 살펴보면 두 구역 모두 아직까지 인근에 학원가가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았어요. 시민공원 촉진 3구역의 경우는 인근의 양정 혹은 연지동으로 가야 되고 우3구역 같은 경우는 가까운 장산 학원가를 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향후엔 두 구역 모두 단지 주변에 학원가가 생기겠지만 세대수가 깡패인 시민공원 라인에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촉진 1구역부터 촉진 4구역까지 있고요. 이는 미니 신도시급으로 총 8,740세대가 생기는 만큼 세대수와 규모 면에서 압도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만큼 인프라도 훨씬 더 좋아지겠죠. 지하철역과의 거리를 보면 시민공원 촉진 3구역에서 부전역과의 거리는 도보로 약 13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우3구역에서 해운대역과의 거리는 도보로 약 1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단순 지하철역까지의 거리로만 우열을 가리자면 우3구역이 조금은 앞서지만 그 지하철역이 가지는 파급력과 의미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우선 부전역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1호선과 동해 남부선을 운행 중에 있고요. 부전 마산 복선 전철은 24년 7월에 개통 예정이고 부전역에서 청량리역까지 가는 KTX 이음 같은 경우 24년 12월에 개통 예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야말로 부전역은 앞으로 부산교통의 허브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부전역은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추진 중에 있고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복합환승센터까지 갖춘다면 그야말로 위호부익이다 라고 불만합니다. 시민공원 촉3구역에서 롯데백화점까지의 거리는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약 19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도보로는 최단 기간으로 보면 약 34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걷기엔 조금은 빡센 거리지만 그렇다고 못 걸을 거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시민공원 촉산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대형마트는 트레이더스 서면점인데 이는 도보로 약 24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자차로는 7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번엔 우삼구역을 볼게요. 우삼구역에서 해운대 신세계백화점의 거리는 대중교통인 지하철을 이용할 시에는 약 23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대형마트인 해운대 이마트까지 자차로는 약 4분 정도 소요되고 도보로는 약 17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자연환경을 보면 시민공원 촉산구역 같은 경우 시민공원이 있죠. 이 시민공원까지의 거리는 도보로 약 18분 정도가 소요가 돼요. 시민공원을 잠시 설명을 하자면 부산 시민공원은 부산의 중심축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약 47만 1518제곱미터이다. 이는 부산에서 가장 큰 공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공원 중앙에 자리하고 있는 하야리아 잔디광장의 면적은 약 4만 제곱미터로 축구장의 6배입니다. 실제로 부산 시민공원을 가면은요, 굉장히 커요. 그리고 각 테마별로 조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부산의 중심부에 이런 공원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삶의 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 내에는 118,077그루의 나무가 심어져 있고요. 부전천과 전포천은 약 2.5km에 달하고요. 분수는 4개가 있고요. 광장도 6개가 있고 어린이 놀이시설은 9개소가 있으며 카페도 3개가 있고요. 편의점도 2개가 있고 화장실은 22개나 있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부산의 이만한 공원은 앞으로 만들기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우삼구역에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삼구역에서 해운대 해수욕장까지 도보로 약 21분 정도 소요가 돼요. 밥 먹고 산보하기에는 정말 좋은 거리예요. 소화도 될 겸. 그리고 이 해운대 해수욕장은 부산의 랜드마크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부산의 다른 도시는 몰라도 해운대만큼은 거의 다 알아요. 그만큼 해운대는 전국구로 통합니다. 또한 관광객들에게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은 반드시 들려야 하는 필수 코스이기도 하고요.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의 군함로에는 놀거리 먹거리로 가득합니다. 그 외에 파라다이스 호텔, 그랜드조선, 웨스틴조선, 파크하얏트, 시그네일 부산 등 5성급 호텔만 무려 5개가 있습니다. 과거 해운대 해수욕장 모습의 변천사를 살펴볼게요. 사진으로 살펴보면은 1910년도 조선시대 말 해운대 해수욕장의 모습이고요. 다음은 1930년도 해운대 해수욕장, 그리고 1970년도 해운대 해수욕장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 2010년도 해운대 해수욕장의 모습, 현재 해운대 해수욕장의 모습까지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그동안의 해운대 해수욕장의 변화를 한눈에 알 수가 있어요. 이미 부산 해운대는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 거듭났으며 해운대 주변은 그야말로 엄청난 발전을 해왔어요. 향후 개발할 토지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일대의 집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지에 대한 총평을 해볼게요. 먼저 일자리는 시민공원 촉진 3구역이 위너라고 봅니다. 두 번째, 초등학교와의 거리와 향후 학원가 형성 여부에 대해서도 시민공원 촉진공원이 위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역세권, 이거는 단순 역세권 여부를 떠나서 여기 주는 가치를 잘 봐야 돼요. 이건 역시 시민공원 촉진 3구역이 위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부전역의 가치는 남다르기 때문이다. 네 번째, 인프라는 해운대 우삼구역이 위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아 최대 크기의 신세계백화점과 백스코, 시립미술관 등 기타 인프라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연환경, 이건 역시 해운대 우삼구역이 위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민공원도 훌륭하나 해운대 해수욕장은 더 훌륭하기 때문이에요. 공원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민공원을 더 좋아하고 바닷가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해운대 해수욕장을 더 좋아할 거예요. 이런 호불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만약에 시민공원과 해운대 해수욕장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것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볼 때 시민공원이 만들기가 어렵겠어요? 해운대 해수욕장이 어렵겠어요? 당연히 해운대 해수욕장이 만들기가 어렵겠죠. 천혜의 자연 환경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희소성이 해운대 해수욕장이 더 앞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투자 가치를 알아보겠습니다. 시민공원 촉진 3구역부터 살펴볼게요. 촉진 3구역의 호가를 살펴보면 현 시점의 최저가는 6억 5천부터 형성되고 있어요. 이를 기준으로 현재 가격의 적정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비교 대상으로 인근 지역의 신축인 범전사만의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평균 6억 중반대의 거래가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참고로 범전사만은 부산 진구의 대장 아파트이고 과거 상승장에서 10억 원 이상의 정고점을 찍었던 아파트예요. 어쨌건 현재 6억 중반대의 실거래가가 찍히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현재 촉진 3구역에 안전마진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 투자 가치 역시 낮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우삼구역을 볼게요. 우삼구역의 현재 네이버 최저 호가는 9억대 중반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비슷한 입지의 신축인 해운대 비스타 동원의 최근 평균 실거래가는 9억 중반이고 현재 우삼구역의 호가와 인근 신축인 비스타 동원의 가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역시 안전마진은 없으며 현 시점에서 투자 가치 역시 낮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총평하겠습니다. 우선 속도면에서는 조합원 분양 신청 중인 시민공원 촉진 3구역이 빨라요. 추후에 새 아파트가 완공되었을 때에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시민공원 촉진 3구역이 더 눈에 띄게 멋질 것 같습니다. 이는 외관을 중요시 여기는 대한민국 국민의 특성상 당연히 이 부분은 가산점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이왕이면은 고급스럽고 멋진 외관이 나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대수도 촉진 3구역이 더 많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시민공원 라인의 정비 사업은 촉진 1구역부터 촉진 4구역까지 총 8,740세대이며 이 모두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60층 이상 고층으로 멋스럽게 완공이 된다면 생각 이상의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 그야말로 부산 진구의 전성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해 시민공원 촉진 3구역은 확정된 호재도 많아요. 북한 개발 및 부산의 여의도를 꿈꾸는 문형금융단지 완료가 가까울수록 배후 주거지로서도 충분히 거론될 만한 위치에 있고요. 거기에 엑스포까지 유치가 된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죠. 그러나 부산에서 해운대의 위상은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특히 우삼구역의 경우에는 해운대에 개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소위 노른자 구역이며 주거지로서는 더더욱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에르메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효용성은 그 뒤의 문제고 사실 별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냥 에르메스라서 열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르메스는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살 수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많이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르메스는 계속 비싸져 갑니다. 부산에서 해운대 우동은 바로 이런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살고 싶지만 비싸기 때문에 누구나 살 수도 없어요. 향후 공급도 거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비싸질 거예요. 거기에 천혜의 자원인 해운대 해수욕장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지하철 두세 코스만 가면 백스코, 시립미술관, 신세계백화점 등 문화를 즐기기에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요. 구남로에는 놀거리 먹거리가 가득하고 거기에 5성급 호텔 5개가 있고요. 특히 여름에는 많은 해외 관광객 등으로 인해서 여기가 한국인지 외국인지 모를 정도로 집 근처에서도 관광지에서 사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해운대 우삼구역 대 시민공원 촉진구역 중 누가 재개발 대장일까에 대한 답을 하려고 합니다. 답을 밝히기에 앞서서 이 모든 것은 저만의 생각이고 설령 저와 다른 의견들이 있다고 해도 저는 그 의견들을 모두 존중을 할 겁니다. 앞서 살펴본 입지의 우위에서는 3대2로 근소하게나마 촉진 3구역이 앞섰어요. 거기에 교통 호재 및 각종 발전 가능성도 촉진 3구역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대결의 최종 위너는 우3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수도권에 돈 많은 부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3구역과 촉진 3구역 중에 어디를 투자할까를 고민해 본다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굳이 부산에 투자하면서 지금처럼 안전마진도 없는 촉진 3구역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 촉진 3구역이 가진 매력 어떤 게 있죠? 부전역 교통 호재가 있고요. 시민공원 라인이 지금 모두 정비구역으로 인해 가지고 천지개벽하고 있어요. 거기에 북한 개발로 인해서 배후 주거단지로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과연 수도권에 사는 부자들에게 큰 매력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곳은 서울, 경기 등에서도 대체재가 많기 때문에 굳이 해운대를 배제하면서까지 촉진 3구역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은 부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가격이 오를 수가 있어요. 부자들의 선택을 받는 부동산은 그 가격이 천장이 높아져요. 그렇게 높은 천장을 가진 부동산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기 마련이고요. 수도권의 부자들은 시민공원은 몰라도 해운대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고로 그들은 해운대를 원합니다.
이상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랜드마크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